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어제 전주 본사에서 열렸습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일본 전범기업 투자 문제 등이 논의됐는데요. 일부 의원들은 기금운용본부를 다시 서울로 옮겨야 한다는 철진한 주장을 되풀이하기도 했습니다. 첫 소식 하원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전 전주로 옮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 기간 국민연금은 87조 원의 운용 수익을 올리며 전주 이전에 따른 우려를 말끔히 털어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전주 흔들기는 여전했습니다. 이 지역에 좀 다른 국가기관이 좀 장기적으로 오는 걸 계획하고 또 국민연금은 좀 수도권 서울에 있어야 된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소모적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오히려 금융중심지 지정에서 전북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 문현지구는 선 지정하고 후 인프라를 충원해 준 거잖아요. 유독 우리 전북에만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정 못하겠다. 이게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고의적 분식회계로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콜옵션 부채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 합병 비율 산정에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기금운용 수익의 1%를 복지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데도 실제 투자 금액은 0.3%에 불과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복지 사업에 투자하되 국고채 수익률 이상을 내라 이렇게 제한을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거의 없는 것이죠. 의원들은 또 연금 추가 납입 제도가 고소득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고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도 재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빠르면 올해 안에 평택에서 익산을 잇는 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착공됩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 사업이 국가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통행료가 비싸질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사업을 다시 재정사업으로 되돌리고 1, 2구간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천안 논산 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일반 고속도로의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정부 재정이 아닌 민간 자본으로 짓다 보니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스란히 주 이용객인 호남 주민들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4,500원 내면 통과하는 것을 지금 9,400원 내거든요. 5,000원가량 더 내고 지납니다. 1년에 1,000억씩 사실 통행료를 더 부담하는데요. 정부가 추진하는 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천안 논산 간 도로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평택, 부여, 익산을 잇는 이 도로가 당초에는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됐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민자사업으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민자로 설계됐던 서울에서 세종 간 고속도로를 국가재정사업으로 바꾸는 마당에 원래 국가재정으로 설계됐던 이 서부 내륙 고속도로는 마땅히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 정 대표는 민자사업으로 바뀐 뒤 부여 익산간 구간은 10년 후에나 착공해서 2034년에 완공하기로 한 만큼 공사 기간도 1, 2구간을 동시에 진행해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서울 세종간을 재정사업으로 바꾼 만큼 서부 내륙 고속도로 사업도 입장 변화가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서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되는데 지난 여름 전라북도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주로 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86살 심금순 할머니. 모아둔 공병을 근처 마트에 팔고 3,000원을 받았습니다. 노후를 꾸려가며 할머니가 고민인 건 경제적 곤란입니다. 내가 벌어야지 돈은 없지. 노령연금만 타지 아무것도 없어. 병 주스고 다니고 그밖에. 전라북도 노인 인구는 36만 6천여 명. 전체 인구 10명 중 2명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서 전라북도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행정 수요에 큰 변화를 맞닥뜨린 전라북도도 정책 꾸리기에 부심입니다. 먼저 경제적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소득 하위 40% 노인은 기초연금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되는데 2021년엔 아예 모든 수급자가 30만 원을 받습니다. 매년 5만 개 이상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안정적 소득 보장도 꾀합니다.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큰 만큼 일자리 수를 확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진입하게 하고 교육 훈련시키고 그런 통합 일자리 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노인 위주로 설계된 기존 정책은 노후를 앞둔 신중년층까지 대상을 확대합니다. 인생 이무작 센터 그리고 50 플러스 센터라고 해가지고 그런 센터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중년층에 대한 그런 이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전라북도는 대회 감지기를 무료로 보급하는 등 치매 노인에 대한 복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초고령 사회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노인 복지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서울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전이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전북선수단은 종합 11위를 기록했는데요. 목표보다는 한 계단 낮았지만 마라톤과 자전거, 수영 등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정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열전을 마치고 제100회 전국체전이 끝을 맺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선전한 전북선수단은 종합 1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상처럼 치열한 중위권 다툼 속에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의미 있는 수확들도 나왔습니다. 군산시청 도현국은 예상을 뒤엎고 전북 마라톤 역사상 24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저도 1등에서 좀 솔직히 지금 놀랍고 아직도 믿기지가 않은데요. 일단 기분 너무 좋고 이제 제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하고 싶습니다. 자전거와 역도에서는 3관왕이 나왔고 체조, 자전거, 수영에서는 2관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북 최고 핸드볼팀은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대회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댄스 스포츠, 스탠더드 5종목에서는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금메달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1년이면 5개월 정도 돼서 거의 그렇게 잘 준비했습니다. 이 1년 동안 이 100회 체전만 준비를 해서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네. 육상 해머던지기에서는 전북 최고 이희영이 2연패를 이뤘습니다. 서로 1학년 때부터 꿈이었으니까요. 이날을 위해서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고진 훈련 속에서도 울음 참으면서 버티기도 했고 네, 지금이 자랑스럽습니다. 전국체전 100년 역사의 현장을 빛낸 선수들은 경북에서 열리는 내년 대회를 기약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유니콘 기업의 대표를 꿈꾸는 청년 창업가들이 청년 창업사관학교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창업 교육과 창업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최대 1억 원까지 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문을 연 전북 창업사관학교에서는 70명의 지역 내 청년 창업자들이 자신들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세계 최초로 휴대용 돼지 체중 측정기를 개발한 전주의 한 벤처기업. 이 업체가 만든 체중 측정기로 돼지를 촬영하면 10초 만에 정확한 무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돼지의 출하 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일일이 무게를 재서 출하하는 농가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업체는 올해 전북 청년 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해 시제품 제작에 도움은 물론 앞으로 중국과 유럽으로의 수출 지원도 받을 계획입니다. 전북에 또 청찬사가 생긴다라는 소식을 듣고 과감하게 또 신청을 하게 됐고요. 지금은 덕분에 안정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 금융 지원 관련된 시금융 금융 지원도 받았고요. 덕분에 특허도 많이 출원하게 됐고 해서 저는 잘 선택한 길 같습니다. 지난 2011년 경기도 안산과 천안 등 5곳에 문을 연 청년 창업사관학교는 지난해 전국 17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청년 창업사관학교는 입교생들에게 창업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합니다.
다양한 창업 교육과 창업 공간 제공, 내외부 전문가와의 1대1 코칭은 물론 최대 1억 원까지 창업 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정책 자금 안내, 마케팅과 투자 유치, 글로벌 진출 등 5년간 연계 지원도 이뤄집니다. 요즘의 창업은 그냥 무작정 회사를 세운다기보다는 뭔가 배우고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야지 더 성공 가능성이 높고요. 잘 모르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좀 배우면서 창업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현장 스토리판에서는 자산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꿈꾸는 청년 창업자들의 노력을 들어보고 청년 창업사관학교의 다양한 지원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18년간 4조 원이 투입된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 등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새만금 호의 수질이 5, 6등급 수준으로 목표 수질 달성에 실패했고 오염된 새만금 호의 물이 바깥바다로 흘러 새만금 물막이 공사 이후 전북의 어업 생산량이 42%나 감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만금 도민회의는 성명을 내고 새만금 해수 유통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도의 외국인 투자 유치가 해마다 가파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민주당 어기구 의원에게 낸 자료에 따르면 전라도의 외국인 투자 실제 도착 금액은 2014년 2억 5,500만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1,400만 불까지 떨어져 전국의 0.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어기구 의원은 외국인 투자 유치 금액의 수도권 비중이 2014년 62%에서 지난해 83%까지 급등했다며 외자 유치도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전북은행의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국내 주요 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연합회가 국회 김종회 의원실에 낸 은행별 중도상환 수수료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현재 전북은행은 1에서 최대 2%로 18개 주요 은행 가운데 가장 높았고 같은 JB금융지주 계열사인 광주은행도 1.5%로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김종회 의원은 만기 전 대출금 상환 시에 내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은행의 큰 수익원이 되고 있지만 서민들에겐 낮은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사업이 국토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돼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전라도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사업이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오는 12월 기재부의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되도록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새만금항에서 대야까지 47km 구간을 잇는 1조 2천억 원 규모의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사업이 마무리되면 새만금에서 호남선, 전라선까지 연결돼 기업 유치와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사과값이 폭락해 재배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자 장수군이 사과 생산비 최저가 보장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장수군은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5년간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농산물 가격 안정 재원으로 활용하고 농민과 함께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북행동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경우 사유지가 많아 개발 압력이 높았지만 전주시가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전체를 매입하겠다고 결정했다며 정부가 매입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모두 15곳이며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공원 지역에서 해제돼 개발 행위가 가능해집니다. 전주시가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다음 달에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 달에 특례시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발의 개정안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정부 개정안에는 특례시 지정 요건이 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돼 있고 김병관 의원 개정안에는 여기에 더해 인구 50만 명 이상으로 행정 수요가 100만 명 이상인 도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주시는 김병관 의원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임실 25도, 전주 24도, 무주 23도 등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에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모레 아침 기온이 7도까지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